여야가 이번 총선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구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 오늘 이곳에 여야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얼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마라톤 합니다. 요새도요? 요새 네. 유세 때문에 바쁘실 텐데 계속 하시나요? 아침에 그래도 탄천이 있어서 예. 5km 정도는 뜁니다. 매일이요?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러면서 많은 저 지역구 주민들 많이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예, 그러면 못 뛰시지 않습니까? 만나서 섰다 가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민원 듣느라고 한참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 단수 공천 받으셨는데요. 네. 뭐 일단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늘 분당 그리고 또 판교 주민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우리 분당을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기 미래 도시로 만들고 싶다.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는 어떤 지금 야당 후보는요. 이광재 전 의원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그게 생각납니다. 예. 오히려 저 친명횡재, 예. 비명횡사라는 예.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지역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근거입니다. 예.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지사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그냥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강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좋은 정치인이시죠. 근데 결국은 종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셈이니까 어쩌면 저는 본인의 뜻과 다를 수 있다. 저 더 많은 일을 강원에서 하실 분인데 연고가 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 후보께서는 요새 어떤 지역구 유세도 많이 하시지만 전국의 다른 데 가서 어떤 그 지원 유세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지역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바로 어제입니다. 서병수 후보, 그다음 김태호 후보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부산 양산이니까 거의 사실 하루가 걸리는데 저는 한 번 신세를 지고 인연을 맺은 사람은 저는 절대로 못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좀 힘들더라도 모든 도움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제 간 겁니다. 그 서병수 의원이 과거 지지 선언하신 그 인연 때문에 그러신가요? 네, 그때가 전당대회 때인데 그때 그 패색이 좀 짙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그 감사함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저 감사함을 잊지 못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지역구 사정이 굉장히 엿세다고 판단되면 가긴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보는 건 지역구 사정이 상당한 어떤 위에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1년 반 됐습니다만 분당 앞 주민분들이 보수 우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오히려 보수 우세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실용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중도층이 많이 사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공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광재 후보도 연결하실 거니까요.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건축을 두 분 다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사실 저 같으면 1년 반 동안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재건축 관련해서 법도 발의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민주당의 방해로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도부를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남아있는 일들이 어느 지역이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인가, 즉
어디부터 재개발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이분들이 옮겨갈 이주단지를 또 미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시장님과 이제 함께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계획이고요. 예. 또 대부분 우리 분당 정도 되면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랑 시장님이랑 이야기가 됐던 것이 10년으로 단축하자. 예. 그래야지 아이들 학교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잘 풀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광재 후보의 공약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 예. 뭐 대강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하시면 뭡니까? 보시기에. 뭐 대부분이 사실은 예. 저 김병욱 의원의 공약이죠. 예. 사실. 그리고 이광재 의원은 여기에 금방 와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지역 주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연구가 전혀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부터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냥 분당을에 뭐 아주 뭐 그래도 저 재선을 한 그 김병욱 의원 예. 공약을 뭐 그대로 이렇게 차용한 그런 것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떤 총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그 수도권 위기론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총선. 그 상황이 아직 지속됩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그 저 강서 저 뭡니까 거기가 어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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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에 예. 보궐선거 때 예. 패배했을 때보다는 예. 어느 정도 좀 나아진 면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못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직 공천이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정도 끝나서 아마 정리가 빨리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당 같으면 아직 남아 있는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잡음이 없이 이걸 잘 끝내느냐. 그게 아마 선거의 성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의원님 지금 바로 말씀하셨듯이 그쪽 그러니까 저희는 이 방송에 숙제를 미뤄왔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예. 대구, 경북, 강남.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그 공천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쉬운 숙제부터 풀었습니다. 예. 문제가 별로 없는 것부터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남겨져 있는데요. 얼마나 미리 소통을 해서 후보들과 제대로 또 투명하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잘 할 것인가. 그렇게 잘 정리하는 것이 이 선거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정확한 워딩을 아까 좀 봐야겠지만 단수 공천, 공천에 떨어지신 분들이 시스템 공천은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음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 공천 과정, 시스템 공천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의원님 평가하시기에. 제가 사실 데이터를 직접 보지는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형편은 못 됩니다만 사실 제가 아까 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명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또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안 의원님은 직접 평가 기준을 못 보셨지만 투명하다는 어떤 평가를 하기엔 좀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저는 나름대로는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여드리고 설득을 하는 것이 이번에 선거의 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이나 주십니까? 제가 점수 내는 것에 대해서는 예. 지금까지 정치 사실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공천을 잡음 없이 잘 끌고 오고 관훈 토론회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적절하게 답을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A 마이너스. 예, A 마이너스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지금까지 공천을 잘 끌어오시고라 표현하셨는데 숙제는 지금부터인데 뭐 아직까지 숙제가 안 끝났는데 평가하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좀 이런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로 치면 그런데 이제 최종 점수를 정말 A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최종 점수요. 그런데 그 유영하 변호사 공천 소식 들으셨죠? 예.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전에 뭡니까? 민주당에서 논평을 보고 제가 생각이 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은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그 뭐라고 합니까? 친명 횡재의 강을 이제 잘 제대로 못 건넌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다시 조국의 강이 그 앞에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진보당의 늪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들을 3명을 공천을 주고 그 비례대표로 공천을 주고 울산 북구를 넘겨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던 통진당의 후예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죠. 사실 한 사람이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체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질문을 좀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드리면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유영하 변호사 저도 그 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끝나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른바 꼽고 싶은 사람들 꼽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반대로 현역 의원들을 민주당에서 탈락시키고 있다는 표현.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또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리 약속을 했었던 제2부속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특별감찰관을 먼저 국회에서 후보 추천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후보 추천을 먼저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겠구나 하고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새로 발의해도 총선 전에는 투표가 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총선용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뉘앙스인 뜻 같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요하니까 만들겠다고 또 그런 의사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드는 그것이 정말로 투명하고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도 거기에 책임자를 불러서 제대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가라앉았습니까? 후보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직 물밑에 건재한 리스크인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리스크들이 앞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필요하고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그런 것이 안 생기게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만들어야 된다. 그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민주당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일부는 탈당하시고 또 일부는 그냥 남아 계시지만은
아마도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총선이 끝나더라도 계속 지속될 그런 문제이다. 예. 결국은 어떤 큰 사건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총선 전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3지대 혹은 조국 전 장관의 당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꽤 어떤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옛날 국민의당 열풍 그까지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런 예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 자체가 참 서글픕니다. 아니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같으면은 2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마음대로 당을 창당할 수 있고 당을 만들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전망보다는 지금 이 현상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이다 이렇게 아예 저는 이런 현상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어떤 여론조사에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이 내세운 어떤 기치, 철학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을 했던 것이 더 큰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실망한 표가 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이나 뭐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상당히 그 조국 전 장관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모든 국민이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보면 검찰과 경찰의 그 역할 분담이 저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수사 종결권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이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가면 다시 이렇게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제대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칠다.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사도 지연되고 전문성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그래도 우리가 따라할 만한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모델입니다. 후보님, 제가 다른 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죄송한데. 의사 파업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의사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법을 찾기. 우선 저는 점진적인 증원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 의사분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에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했던 일이 숫자부터 내는 겁니다. 증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계에서 아주 뿌리 깊은 20년 된 문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외산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들이 정말 갈수록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 의사 과학자처럼 백신이나 또는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 번째, 지방 의료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2,000명 방침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얼마인지를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를 들면 1234명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게 정부에서는 지금 2,000명 던져놓고 안 되면은 어떤 강력 대처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건 지금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건 좋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